부산시가 민간 기업형 임대 아파트인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테이 폐지 청원에 수천 명이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관련 심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임선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황령산 북쪽 끝자락 연산 뉴스테이 사업 부지입니다. 5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자연 녹지로 869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지난달 1일 OK 1번가 사이트에 연산 뉴스테이 사업 폐지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자산인 녹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건설사 특혜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달간 공감 300명 이상이면 부산시가 공식 답변을 하는데 이 청원은 무려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연산과 대연 뉴스테이는 물론 사업을 위한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8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향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시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도심진의 불량 주거지를 개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부산시는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가 환경훼손 건설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뉴스테이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 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산에서 지지 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당원의 절반이 영남에 몰려 있는데요. 누가 부산을 선점하느냐가 당권 장악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오세훈 두 유력 당권 주자가 동시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당 정책자문회의와 청년위원회 일정에 맞춰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만큼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부산에서 지지 세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분야 하늘 것 없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망가져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의 장기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내에 뚜렷한 개파가 없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보수의 텃밭 영남을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아픈 곳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당의 혁신과 개혁보다는 민생 정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부산 보수 민심을 얻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해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4만 7천여 건, 무려 30% 이상 급증했는데요. 이 가운데 법인용 계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통장을 만든 뒤 이를 불법 도박 조직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 통장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통장입니다. 32살 A씨 등 11명은 2015년 말부터 실업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산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옷가게 이름을 붙여 10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법인용 대포통장 580개를 만들어 5억 8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 계좌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법인 계좌를 더 쉽게 개설하기 위해 이렇게 거래 내역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법인 계좌는 추적이 어렵고 개인 계좌보다 만들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개인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예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재직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사업자 증명서처럼 일부 서류만 내면 계좌가 쉽게 발급됩니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인이 계좌를 지급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돌린다든지 그런 반면에 법인 계좌 같은 경우 그럴 위험성이 좀 없어서 범죄자 입장에서는 좀 선호하고 있고.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부산시가 시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군 부대로까지 보행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갈매길 남구 코스에서 용호동 해군 작전사령부 해안 보행로까지 3km 구간을 잇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산시와 해군의 협의가 끝나면 5-6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백운포를 지나 신선대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걷기 코스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네, 같은 일면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미래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지역 특성화 고교에서 건축, 토목 같은 전통적인 분야가 사라지고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 부문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취업을 위해서 부산 취업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형 취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라는 기사가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사면 보겠습니다. 부산 시내에 남겨진 일제시대 건물을 문화유산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일제 잔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학계에서는 역사적 가치를 따져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후세에 당시를 알리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론이 엇갈린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가슴 아픈 역사를 지키고 보여줌으로써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상기시킬 수 있다며 관광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다뤘습니다. 이어서 오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료에 1시간 반, 입원은 한 달 대기, 공공의료 어디 있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실시한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 경험 관련 설문조사에서 공공병원에서 진료가 최대 1시간 반 대기, 입원은 최대 27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서부산 권역과 금정구 권역에는 가까운 거리에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심내병원 공공병원화와 서부산 의료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낮에는 최고 11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풍이 미세먼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공기질이 탁해지겠는데요. 부산은 낮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부터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양산과 창원이 영하 2도, 울산은 0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의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상생 방안을 경제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상공회의소 회장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등 지역의 공동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것은 물론 침체 속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놓고도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을 전망입니다.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 작가 프로젝트 2019에 참가하는 작가들의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전시예술감독과 작가 등 2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향후 일정과 전시작품 수량 그리고 전시작품 배치 등을 놓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와 악취 등 지역 환경 상황 등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위한 사상구 환경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11시 사상구청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갈 관제센터는 초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관리를 위한 측정기와 미세먼지 확산과 예측 모델링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이 어제가 꼭 10년째였습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태는 갖췄지만 내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민성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21일 부산 문현이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습니다.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준공되고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하면서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등 성과도 많았지만 대부분 핵심 기능은 그대로 수도권에 남겨두면서 이전 효과가 반감됐습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줄 수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죠. 10점 만점이면. 8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점 정도. 4점. 네. 저는 한 6점 정도.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 새롭게 유치된 민간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회사는 0곳,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2014년 20위권에서 최근에는 4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나서고 서울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은행을 적극 유치해 정책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화와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생태계 그리고 부산 시민의 금융 역량 향상 이 세 개가 모여지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시장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부산 금융중심지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과 금융소비자까지 아우르는 금융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부산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말 많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부산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부산시는 교통 전광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형 공사장의 작업시간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선 차량 운행 제한을 한 것에 비해 조치가 약하고 상황 전파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경실련도 입장문을 내고 보다 근본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응답하라 총리실입니다. 국토부가 소음과 안전, 확장성에 문제가 많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최종안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입장문을 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서 국토부가 검증 기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안전하지도 않고 소음은 한층 더 늘어나고 확장성은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도 또 미래 확장성도 또 군사공항과의 문제도 이 주변 계획과의 충돌에 관한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으론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이 불가능해 국무총리가 최종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검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총리실은 부울경 주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등록 엑스포 홍보 해프닝입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세계 등록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며 홍보 홈페이지에 첫 번째 월드 엑스포라고 광고해 전남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여수 엑스포처럼 인정 엑스포가 아닌 등록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진짜 엑스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홍보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여수 시민단체를 상대로 광고의 취지를 잘 설명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인 유치 열기로 이어가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부산시의 홍보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대포폰 수백 대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2주 동안 유령 통신 판매 사무실 3곳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418대를 개설해 대포폰 한 대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준 혐의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10층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4살 A씨가 타워 크레인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건축 폐기물을 가득 실은 16톤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적재된 폐기물이 도로에 쏟아져 이 일대 도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고 운전자 67살 A씨는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에서 미숙한 운전 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오는 24일 사직체육관에서 울산 현대모비스와 맞붙습니다. 부산 KT는 1위인 모비스를 맞아 장기인 양궁농구를 앞세워 현재 3패로 열세인 상대 전적을 극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산 KT는 현재 19승 15패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 인천전자랜드에게 3경기 반차로 뒤지고 4위 안양에게 1경기 반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올해 시즌권을 판매합니다. 시즌권은 크게 일반석과 프리미엄석으로 나눠지며 머플러와 유니폼 할인권 등이 제공됩니다. 올해 시즌권 판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산 아이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대구와 서울, 경기, 제주 등에서 홍역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 지역 유입이나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부산에서는 홍역이나 RSV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추가 발병이나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외를 다녀왔거나 발진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신고하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부산이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 전 음주 측정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과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 결과를 전산화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직원은 관련 내용을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직원의 현장 투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모두 2,290명의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나 창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모두 56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115억 원을 확보해 모두 260억 원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 기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정착 지원형 사업에 309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에 364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낮에는 최고 11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풍이 미세먼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공기질이 탁해지겠는데요. 부산은 낮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부터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양산과 창원이 영하 2도, 울산은 0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의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